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뉴메이드의 급락 영향에 성장주가 무너지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주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어제 2,77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미증시는 CPI 지수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물가 충격을 받아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1%대 하락 보였고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7.5% 상승하면서 CPI 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다가 전월 대비로도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계속 이 물가 충격이 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2%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기술주를 좀 위협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와도 계속해서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이런 상황을 두고서 3월의 금리 인상을 25bp가 아닌 50bp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또 하반기부터 진행하기로 한 대차대조표 축소는 당장 2분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0.3% 떨어지면서 2,763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886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임상현, 민경철, 임찬우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맨 임상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충격을 좀 이어받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예상 지수는 나름은 낙폭을 그렇게 크게 키워가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리서 선반영이 됐고요. 또 동시효과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많이 하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그 예상보다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이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또 굴뚝주의 종목이 대거 포진하는 관계로 상대적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시장 두 개가 약간 온도차가 조금은 극명한 움직임이 좀 이렇게 현재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은 미증시 영향 때문에 조금 약세가 좀 되고 상대적으로 현재 성장주보다는 현재 경기 방어주나 굴뚝주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낫다 생각이 됐고 다음 주 정도가 현재 지나야지 어느 정도 그런 하락 심리가 좀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1차적으로 예상 상위 종목군들을 보도하겠습니다. 물론 예상 상위 종목군 중에서 현재 바로 동시효과가 좋게 시작한다는 부분은 없지만 그대로 시작한다는 부분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시금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시간에 상승을 좀 해줬던 LG엔솔, 테슬라의 부품 공급 관련된 기사들,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태양금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출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계속 상승이 좀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량도 그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가에 대한 아랫꼬리 그냥 하신다면 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시가총이 좀 적은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현재 나름대로는 테마적인 요소로 좀 상승을 좀 해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은 네온테크라는 종목에 있는데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장비 관련된 그런 종목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적으로 내용을 본다면은 한번 22선 돌파 안착.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한 번 3일 정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조졌고 한 절반 정도 좀 조정이 좀 됐죠. 결론적으로는 전체 상승과 조정이 2분이었죠. 그다음에 21선 돌파, 안착 이런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좀 있고 최근에 전체의 어떤 패턴을 보더라도 이 삼각수렴형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 효과가 상당히 좋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슈팅이 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부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좋고요. 아랫꼬리 공략이 만약에 시가가 떠서 출발한다면 아랫꼬리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주봉상으로 잠깐 살펴보더라도 현재 거의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바닥까지가 보면은 거의 12주니까 4-3-12 거의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이면 거의 맥스 하락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종목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화학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어제 이제 실적 발표 LG화학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화학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수급이 많이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성보화학 같은 경우도 약간 중소형주 개념에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 이제 차트로 보면은 추세선 상단을 약간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저점에서 보면은 나름대로는 약간 오른 이격이 좀 올라왔지만은 나름대로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보학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현재 그 외에 이제 중소 화학 업종에서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오늘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1일 금요일장 이번 주 마지막 장 개장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와 금융주를 위주로 순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점들이 참 인상적인데 어제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발표가 됐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의 공장 가동 중단 소식 때문에 상승했는데 이 3D 낸드 플래시 재고가 부족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0.7%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 1,000원 챙겨가고 있고요. 주가는 13만 5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13만 원 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1% 이상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800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7만 4,600원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2.6%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12,500원 하락하면서 46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지금은 낙폭을 가장 크게 키워가는 상황이고요. 3% 이상 하락하면서 전일 대비 2만 원 떨어지고 있고 64만 1,000원대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현대차가 2% 이상 급락하고 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2.46%대 떨어지면서 55만 5천 원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1% 이상 하락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 종목들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39선에서 거래되면서 현재 1.16%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882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역시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단독적으로 좀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6억 원, 외국인들은 49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0억 원대 사들이고 있고 개인들도 선물 시장에서 238억 원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도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2%대 하락 보이고 나머지는 1%대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6%, 카카오게임즈도 1.7%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즌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0.5% 올라가면서 54,700원대 상승하고 있고요. 이 진단키트 수요 때문에 계속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현재 5.27% 상승하고 있고요. 수젠텍이 12.3%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9%대 급락했던 위메이드가 5% 추가적인 하락 보이고 있고 현재 주가를 10만 9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좀 뵙게 됐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하락 출발했고 오늘은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선 반영이 돼서 오늘은 하락폭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는 어떤지 체크해 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예, 오늘은 특별히 지수에 대해서 잠깐 차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다 마이너스 1%, 또 내외에 또 해당이 되는데, 거래소 지수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은, 오늘은 상당히 약간 심한 하락이 좀 됐지만은, 전체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21선 저항에 맞고 조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다. 이게 절반 정도까지는 추세가 유지된 상황에서 그 조정이나 보통 고점에서 3일이면 반등이 주어지죠. 그래서 월요일 날 장중에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이제 존재를 좀 합니다. 물론 오늘 저녁 미증시 동향도 봐야 되겠지만은 거래소의 지수 차트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21선 저항에서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 물론 여기서는 행보를 좀 해주다가 이제 반등을 좀 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하락이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도 지금은 한 절반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그 삼각변명의 형태가 나와줄 개연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렇게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와 코스닥을 좀 사주고 있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나름대로 나와줄 확률이 많고 보통 이제 시장이 반전이 되려면은 이제 삼박자 개념이 좀 있죠. 거래소에서 거래소 코스닥 외국인 매수,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선물 옵션도 선물도 이제 매수가 되는데, 아직 삼박자 유인도 아직 갖춰지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현물 매수를 좀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시장 심리를 상당 부분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현재 이제 들어와준 부분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선물 동향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선물 동향이 만약에 현재 돌아서기에는 데이지스가 폴탱커가 되는데 아직은 마이너스 역전이 되기 때문에 선물의 대규모 돌아선 부분이 아직 감지될 가능성이 조금 적고요. 일단은 상황을 먼저 지켜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돌아설 때는 현물을 대량 매수를 같이 병행하면서 선물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동향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종목별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지금 예상 상위 종목군 중에서 거래량 상위 종목군들 그렇게 많이 좀 대표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수할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면은 한일난조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일난조라는 종목은 알다시피 부품 단조 쪽에 해당이 되는데 요새는 방위산업이 관련된 부분들 이슈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 좀 두각을 나타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은 삼각수렴령에서 위쪽으로 상방으로 좀 틀어줄 가능성이 많은데 해외 변수가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요. 또 쌍봉에서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당분간은 가는 차트가 좀 보여주네요. 그다음에 동시효과에 말씀을 드렸던 네온테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관련된 그 장비 제조 전문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드론도 현재 사업 진출하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효과 높게 출발이 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매 공략하기도 좀 애매한 위치가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된 테마의 또 흐름들, 정확하게 연동이 되는 부분도 아니지만은 이제 맥커스라는 종목군도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현재 상승 삭발 10저도 지금이죠. 근데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관점들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연동된 흐름에서 퓨닛이라는 종목군도 이제 드론 관련된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드론 관련된 종목이 좀 떠주는 부분들 약간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인 종목군들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 GS라는 종목, GS라는 종목은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 이슈와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흐름들 보시면은 이제 삼각수렴령 형태가 계속해서 나타났던 약간 차트가 약간 복잡한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엮여 있지만은 하나 이제 패턴들을 그려보면은 이제 상승과 조정 이런 삼각수렴 형태가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거를 한번 보면은 상승과 조정이죠. 그러니까 쌍봉 고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 쌍봉에서는 수렴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출발 신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들은 현재 미국 정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부에서 직접 투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GSD라는 종목군도 나름대로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해서 환산을 보면은 약간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시총이 한 1,000억 정도 좀 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급 심리 이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간단하게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C라는 종목 관련된 부분이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지만 진단키트 부분들이 상당히 과열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금 이제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떠올라주고 있는데 수젠테, 휴마시스, PHC, 그 다음에 SD바이오센스, 랩지노민스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의 입장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오름도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수렴령 형태가 진행이 되면서 올라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관된 종목군들 낙폭받아야 됐던 SD바이오센서 이런 부분들 신규 추천은 아니고요. 기존에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등이 충분히 들어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성보와 굉장히 높게 출발이 좀 됐던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갭상승의 한 절반 정도가 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가 이렇게가 있으면은
갭상승이 좀 됐다, 시가 이렇게 높이 떴다 하면은 이 절반 정도가 매수가가 해당이 됩니다. 아랫꼬리가 되죠. 그래서 아랫꼬리 공략들이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끝나주더라도 내일 모레도 숨고르기가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더 2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에디슨 모터스라는 종목군도 나름대로 좋아 보입니다. 현재 그 법원 채권 관련된 회생 관련된 최종 판단, 법원 판단이 3월 1일에 있는데 그 기대 심리 때문에 한 번은 올라줄 수 있습니다. 3월 1일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3월 1일 이전까지는 수급 심리로 올라줄 수가 있는 그런 그 내용성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은 최소한 시세 각도의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와 줄 수 있죠.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한번 슈팅이 좀 나와줄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들어보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3주 전에 제가 관심주로 표명을 좀 그때 했던 그 내용이 유의치했었는데요. 현재 현대에너지솔루션 부분들은 현재 알다시피 현대중공업 계열의 태양광 업체입니다. 태양광 모듈을 전문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태양광 셀 판매 외에도 ESS 전력 저장 장치 관련 그런 부분도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시공, 유지, 보수 이런 캐파가 큰 사업까지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가는 업체입니다.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에너지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전력 관련된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서 탈바꿈 해주기 때문에 태양광을 넘어서 에너지 전체까지 확대되는 부분들,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이 저점에서 보면은 저점 추세 각도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크게 급나가는 약간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또 반등이 이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까지 반등이 조졌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을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한 절반 정도까지 빠지죠. 그래서 급락에 대한 반등 절반, 반등에 대한 하락 절반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딱 균형점, 그러니까 적정 주가의 영역대가 좀 변동성이 있지만 오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가 좀 적당하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시가 전후, 그다음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손절, 플러스 10%는 익절, 이런 전략들 제시합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후 시그널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는 약간 외국인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낙폭을 다시 좀 키워가면서 W자 형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오늘의 코스닥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우리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정도의 그런 귀여운 매수세의 유입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200억 정도의 그런 외국인들의 시초 매수가 왜 귀여운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2020년도 크리스마스 이후에 약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약 25조 원 가까이 좀 순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터진 해 연말에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은 코로나 터지고 연말에 우리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0조, 20조, 30조, 40조, 50조, 60조, 70조, 그리고 우리가 정점을 찍었던 게, 자, 이제 한 73조 정도까지 이제 작년 11월 달까지 매수를 진행하다가,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73조에서 65조로 순매수가 좀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가 마이너스 약 30조 원, 기관 투자자가 마이너스 40조 원에서 10월달, 11월달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가
네, 우리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네, 마이너스 25조까지 네, 약간은 순매수 진행하긴 했지만 한 마이너스 30조에서 마이너스 25조까지 플러스 5조 정도 순매수 진행하긴 했지만 네, 그렇게 막 폭발적인 네, 우리 연말에 증시 상승이 있었는가에 대한 물음엔 네, 12월달, 1월달 증시 좋지 못했다. 외국인들이 자 5조 원 정도 매수하는 거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네, 코스피 지수 2,900을 돌파하고 또 3,000을 회귀하고 다시 3,400을 뚫어내는 그런 기염은 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1년도 지금 12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잔여 우리 순매수 추이를 좀 지금까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년치밖에 조회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순매수 추이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작년 연말부터 1월 한 달 동안 지수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조 원 정도로 순매수 진행했고요. 자, 외국인 투자자가 1월 말까지, 즉 FOMC 회의 직전까지는 약간의 순매수를 진행하는 듯 하다가 막상 FOMC 회의가 끝나자 네, 물량을 던지고 다시 마이너스 1조에서 부하권의 움직임. 우리 기관 투자자는 자, 계속 우리 연초부터 네,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 약 4조 원 정도의 순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4개월 정도치를 놓고 보면은 개인 투자자는 약 70조를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약 마이너스 25조에서 30조를 네, 순매도 진행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는 약 마이너스 40조를 네, 순매도 진행한 상태에서 다이나믹한 수급적인 변화가 네, 발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 외국인들은 여태까지 마이너스 약 25조 가까운, 네, 25조에서 30조 가까운 물량을 던졌는데 지금 이거 100억 매수한다고 해서 네, 수십조 단위의 순매도 물량을 뒤집을 수 있는 네, 다이나믹한 수급적인 움직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네, 오늘 우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자 나스닥 네, 미국 기술주들이 전방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 아침에 네, 거의 코스닥 1,200여 개 종목, 코스피 750여 개 종목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상승하고 있는 테마가 거의 없어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를 제외한 네, 거의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네, 그런 네,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SD 바이오 센서를 이제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우리 노란톡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마이크론이 상승했다. 마이크론이 전일자 미국 증시에서 네, 직전에 1월달 중순 이후에 고가를 돌파하는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 경고할 것이다 라고 좀 예언을 해드렸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플러스 정정했습니다. 플러스 1에서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진단키트 관련주인 SD바이오 센서 현재 플러스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SD바이오 센서는 제가 여기서 네, 이거 스윙 중장기로 과매도 구간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가가 52,000원인데 공모가를 하회한 구간에서 이거 바닥에서 스윙 중장기로 들고 가야 됩니다라고 작년 9월 달에 대바닥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수익권 왔다가 다시 매수가 왔다가 다시 매수가 왔다가 매수가 영역대를 총 3번 주고, 즉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공모가 52,000원에서 마이너스 20% 할인된 가격을 총 3번 주고 나서 그러면서 주가가 우리가 공략한 가격 대비 80% 정도의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어찌됐건 자,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처음으로 무언가 매기가 유입된 시점이 바로 자, 이날이거든요. 자, 이날. 자, 우리가 1월 28일 금요일 증시가 우리가 설 연휴 전에 월요일 폭락하고 화요일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더 폭락하고 수요일 폭락하고 목요일도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더 폭락하다가 금요일에 살짝 쿵 반등했는데, 자, 그때 우리 SD바이오 센서가 설 연휴 끝나면 신규 확진자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 종목에는 상승 동력으로 적응하면서 매기가 유입됐고, 직전에 거래대금 없이 좀 기간 조정을 거치던 우리 SD바이오 센서의 고가를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는 시점부터 그 다음날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가 만들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대시세 초입의 구간의 그 시작점, 자, 이 구간에 시가와 종가의 구간에 지지받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시가 56,000원, 종가 6만 원입니다. 또 이 6만 원 구간에 거래대금 실린 캔들의 종가 가격에서 정확하게 가격대에 어제 저점을 다지고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위로의 매물은 어느 구간이 우리가 분할 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일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밑으로 6만 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1차 66,000원, 2차 78,000원 구간까지 현재 구간 가격 조정이 있었고 일주일 동안 8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마이너스 25% 정도의 일주일 단기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주요한 지지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오늘 분봉상, 일봉상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분봉상 바닥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오늘 시초 거래등을 동반하면서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상으로 이제 66,000원 구간, 66,000원 구간 스킹을 해보면 분봉상 주요 박스권 상단, 과거의 이탈한 시점부터의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뚫어낸다면 7만 원에서 아까 78,000원 구간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철저하게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우리 진단키트 관련된 대장주로서의 그런 단기 시세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SD바이오스에서 여기서 9월 9일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 스윙 중장기로 3개월 정도 반등 노려보시면 좋습니다.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에서 연말 신규 확진자 증가로 수십 %의 시세를 노려보고 그리고 이번에 상한가 플러스 알파 시세 80%의 시세를 누려본 종목이 SD바이오 센서라는 종목인데 최근 진단키트 관련주로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과연 이 거래대금 실린 이 3거래일 동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끝난 걸까에 대한 물음에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 단기 상승 후에 가격 조정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끝난 걸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는 결과론적으로는 수요가 공급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즉 이제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 구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진단키트 구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상장사들의 여유 기존 그 잔고가 없어서 생산하는 거 그대로 기존에 계약했던 데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 없어서 웃돈 주고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물량이 한 다음 주 정도는 돼야 조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 2월 말 신규 확진자 10만 명, 3월달 신규 확진자 20만 명 돌파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테마주로서의 실적에 기반한 상승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SD바이오센서 작년 매출 약 4조 정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1분기 매출도 1조 이상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그 실적에 기반한 혹은 신규 확진자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돌파에 대한 그 이슈와 테마주로서의 단기 시세에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위메이드 종목 보겠습니다. 자, 지금 게임 관련주로 제가 어제 급락해서 공개 방송까지 찍어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 단기 저점 일시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금요일 그리고 월, 화, 수요일까지 자, 지금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장대 음봉 기록한 이후에 자, 금, 월, 화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소폭 이제 한 걸음 뒤에서 관망하시면서 어디서 저점을 만들어냈는지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이러한 우하형 추세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다음 주 월화수까지 오늘 월화수까지 한 3, 4거래일 정도 조금 더 확인하시고 여기서 리바운드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 포착되면은 이 기술적 반등 짧게 누려보는 형태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네온테크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네일의붐에서 다뤘던 종목이죠. 자, 네일의붐에서 자, 과거의 시세를 이제 반납한 바닥에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여기서 저격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날 1월 20일 서울경제 네일의붐 네온테크라고 검색하시면 방송 자료가 녹화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뭐가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다. 그래서 여기서 공략했는데 공략하고 오히려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나서 잠깐 반짝 수익권 주다가 하루 이틀, 3일 만에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여기서 이거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매수가 대비 17%, 18%의 상승 시세가 오늘 아침에 행운이 터지게 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네온테크 우리가 이제 지난 1월 3주차 목요일에 대시세 초입이다 우리 서울경제에서 이야기 드렸고 매수기에 충분히 주고 수익권 왔었는데 오늘 그 고가를
돌파하면서 플러스 7에서 18%의 6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2, 3주 만에 누려보게 된, 행운이 터지게 된 종목이 이제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장전에 브리핑 드렸던 종목들이 시초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노랑톡에서 제시해드린 그 지지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제 시그널은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철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자 임찬우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이 약간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하면서 다시 좀 하락폭을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윗골이 다는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새롭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해서 좀 이슈가 돌 것 같습니다. 미리 선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관련 주제로 꼽아왔고요. 일단은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장이 계속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 계속 받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는 조금 다시 지지 확인을 8,900 코스닥 같은 경우는 8,700포인트를 한 번 더 터치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터치하고 다음 주 중에 반등 나온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00까지는 한 번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국순당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국순 종목을 갖는데 이 회사는 다 아실 겁니다. 요즘 실적 턴 어라운드 되면서 지금 계속 시장에서 상승 주기에 있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존에 막걸리 회사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백세주나 다른 이제 바나나 막걸리 같은 이런 조금 과일 막걸리를 만들면서 현재 시장에서 조금 이제 턴어런 됐다라는 이슈가 돌고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일단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오랜만에 세상 최대 수출을 이제 갱신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는 게 좀 오늘 포인트고요. 일단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K 콘텐츠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확보가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외국인들의 K 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도수의 이제 술이 조금 이제 유행을 하면서 소주 관련주들이나 이제 막걸리 같은 이제 주류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막걸리 먹는데 트렌드에 맞게 과일 막걸리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볼 내용은 유통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쌀값이 계속 올랐어요. 이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의 상승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회사에서 하면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 가격 인상으로 이제 조금 더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보시면 일단 쌀은 여기서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한 번씩 몇 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쌀을 공급받는데요. 일단 조정비 같은 쌀의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케인 콘텐츠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외국인들이 구글에다가 검색하는 추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전통주인 권리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일단 국순당 지금 현재 신고가를 조금 갔다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한번 대량 거래가 최근에 한번 8월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꾸준히 시량이 조금 조정 중에 있지만 그래도 계속 신고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200개 종목이 전체적으로 조정 중에 있는데 그래도 오늘 양봉을 띄워주면서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받았을 때 그래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수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래에서 조금 진입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11,500원 정도 왔을 때 확실하게 지지가 조금 나오고 하는지 보면서 이제 진입하시면 충분히 이 종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오랜만에 준비해온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인데 이 종목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이름은 원준이라는 종목입니다. 원준은 2008년도에 일단 설립이 되었고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조금 만들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소속로 장비를 조금 만들고 있어요. 이쪽의 부분에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요 고객수로 포스코나 LG화학, 에코프로빔 등 이제 대형 이제 배터리 회사들의 이제 납품을 이제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이제 열처리 장비가 81%의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장 설비도 이제 조금 증가하면서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갖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증설에 대한 이제 동반 상승이 되는 건데요. 일단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양극재랑 음극재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소속로 장비라고 해서 이 장비가 어떤 거냐라고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원료재를 이제 열과 가스로 이제 화학 반응 시켜서 이 부분을 이제 해당 라인에 해가지고 넣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핵심 장비 부분을 조금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일단 소재 업체의 이제 본격적인 캐파가 증설해요. 제가 계속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다른 기타 회사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이제 회사가 이제 공장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증설을 할 때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계속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극재, 음극재에 필요한 이제 공장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고품질의 소재를 이제 대량으로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비입니다. 또한 양극재, 음극재 재료가 이제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조금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이번에 최근에 증설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98,000톤에서 내년에는 15,000톤, 15만 톤, 그리고 2024년도에 22만 톤까지 규모를 확장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증설 계획이 있으면서 이제 납품을 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LNF나 에코프로빔도 이제 일본에 경쟁사가 있긴 하지만 추가 그 캐파의 증설로 인해서 이 회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표를 보시면 일단 열처리 장비에 많이 이제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공장 설비도 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는 일단 글로벌 양극재 시장의 이제 수요 전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차 전지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중국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금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공장 증설 이후 장비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양극재 시장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아까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열처리 이쪽 소재 공정 장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원중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상장을 하고 나서 강한 시세를 한번 2차 전지 시세가 같이 나오고 나서는 꾸준히 지금 다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5,000원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지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0만 원을 어떻게 넘어가냐, 95,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10만 원을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 종목은 리오프닝에 관련돼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좀 갖고 왔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태평양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호가 변경되면서 이제 나왔던 회사인데요. 일단 옛날에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10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설명해 드리면 화장품 제조와 이제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이제 회사들을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조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많이 폐점을 했는데, 이게 이슈가 조금 되었지만 온라인 쪽으로 이제 매출이 조금 전환이 되면서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줄면서 어느 정도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실적과 주가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내 일단 주목해줘야 될 게, 중국 시장 내 구조 조정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리오프닝의 이슈가 조금 이제 돌면서 수혜주로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동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게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화장품 영역에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디지털로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리오프닝만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면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이니스프리가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좀 부분을 보시면 온라인 판매 매출이 이제 40%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판관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는 추세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백신 패스 같은 것도 없애자라고 해서 지금 그거에 이제 유럽은 어느 정도 추세에 따라가고 있다. 독일도 어느 정도 지금 그걸 동의하고 있고 일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를 좀 벗자라는 추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리오프닝만 조금 된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3월달 이후로 이제 정점 한번 찍고 나서는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 했을 때 충분히 수혜주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보시면 해외 매출이 꾸준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 역사적으로 엄청 강하게 한 번씩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강하게 한번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는 아직 하방 전환이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잡고 있고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오프닝이 아직 국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대하겠습니다. 16만 5천 원 부분에서 일단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저점에 잡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진입하시면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목표가로는 한 19만 원까지는 보이긴 하는데 이때 여기서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 이슈나 이런 부분이 돌기 시작하면 중국 관광객이 같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자, 코스닥이 낙폭을 키워가는 상황에서 오늘은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방어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 유의하시면서 장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 를 사칭하는 1:1 유사 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